자, 9번째 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HK 유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HK 유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문 내용이 L사, S사에서 LCD 사업 접는다고 해서 이런 거 보면 옆나라 중국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중이 생기네요. 붕어 형님 생각은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L사, S사는 얘기도 되겠죠? L사는 LG, S사는 삼성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 질문을 보내신 분이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긴장을 탈 수밖에 없죠. 왜냐, 아무리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나 모바일 사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 이 가전제품 회사가 오게 된 때는 사실 가전의 힘이 컸죠.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지금 갤럭시가 삼성 갤럭시 폰 이제 만들고 Z 플립이라든지 폴더오프 만들고 반도체 사업 한다고 하더라도 원전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CD 사업을 접는다고 하면 그런 거죠. 삼성 삼성 LG라고 할게요. LG 회사가 LCD를 접는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의 주적이었던 사업을 포기한다는 거죠. 왜 LCD가 주적이겠습니까? TV잖아요. TV랑 모니터. 이게 단순히 그냥 LCD 접는다는 거 그게 아니라 가전이 미친 영향도 크다는 거죠. 가전은 완전히 접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가전의 힘을 불러다 준 게 LCD입니다. 소니를 우리가 역전시킨 게 TV예요. TV 어떻게 보면 LCD도 아시잖아요. 브라운관에서 이제 LCD 넘어간 PDP에서 LCD 넘어가면서 우리가 소니를 집어삼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우위를 점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1위를 굳건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접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전에서 어떤 힘이 빠졌다는 증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전 사업에 올인하지 않겠다는 거죠. LG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은 그럴 것 같아. 지금 돌아가는 꼴을 봤을 때는. LG가 어차피 백색 가전 유명하니까 어떻게든 가전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LG랑 삼성이 LC 사업 접는다고 해서 똑같이 접지는 않을 거야. 삼성이 내가 봤을 땐 더 빨리 접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LCD 품질이나 어떤 인지도 면에서는 삼성보다 LG가 월등하게 낫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삼성의 이제 이재용 회장님 이제 사업 운영하는 거 보면 아예 LCD 쪽에 관심이 없어. HK님도 아시겠지만 회사 사업이나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관계자 얘기도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영 방침으로 봤을 때는 아예 삼성이 관심이 없어. 평택은 아예 이 가전제품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가전제품 만드는 공장이 저 광주 말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HK주님. 삼성이 굉장히 커져 있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큰 것 같지만 대부분 공장 부지가 반도체나 모바일입니다. 그것만 크지. 사실상 가전제품 만드는 데는 광주 공장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광주밖에 없습니다. TV를 만드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LCD가 그렇게 마진이 그렇게 크다거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잖아요. 아마 삼성은 내가 봤을 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접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건 HK유닛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회사를 다니니까 알고는 계실 거예요. 사실 삼성이야 접어도 상관없어. 네. 뭐 삼성이야 LCD를 접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되지는 않지만 LG는 문제가 많죠. LG는 이게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LG는. 그러니까 삼성이 LCD를 접는 거하고 LG가 LCD를 접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삼성이야 이미 반도체랑 모바일로 완전히 쏠려버렸기 때문에 평택 공장도 오로지 반도체를 위한 공장이죠. 반도체를 위한 공장.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백색 가전의 어떤 그런 대명사가 LCD입니다. 물론 다른 가전도 유명하긴 하지만. 예. 근데 백색 가전이 어떻게 보면 심장가도 같은 게 LCD입니다. LG가 그 LCD 문제 생기면서 적전하면서 LG 계열사가 거의 비상 사태에 빠졌어요. 몇몇 계열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LG 계열사에서 희망퇴치 받았지 않습니까? 예. LG에서 그때 그 LCD 힘들었을 때 한 재작년인가요? 2020년, 19년 그때 LG 쪽 계열사 다니는 사람 살벌했습니다. 예. 살벌했어. 그 물갈이 한다고. 그때 LG 디스플레이 있죠, 여러분. 한 1000명 2000명 단인가? 희망퇴치 받았습니다. 2000명. 몇십 명이 아니에요. 2000명. 저기 창원 LG 저기도 희망퇴치 받았고. 그때 한 5년 차이, 10년 차이 테크니션들이 있죠. 오퍼들. 많이 나갔습니다. 네. 제 방송에서도 저한테 고민사연 보냈던 분 아직도 기억하지? 제가 몇 번씩 얘기하는데, 제 방송에 LG 디플 그 파주 다니시는 3분 와가지고 저한테 고민사연 보냈었어요. 나가기 싫은데 나가야 되냐? 아니면, 어떤 사람 나가기로, 네. 나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나가서 뭐 해야 되냐? 네. 왜냐하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나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때 방송에서 얘기 들었는데, 결혼하신 분들은 압박이 덜하고, 결혼 안 한 사람 싱글도 있죠. 싱글들한테 압박을 거의 뭐 나가라는 식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결혼하신 분들은 안 나가려고 하고, 뭔가 결혼 안 하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죠. 아직 이제 가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로 어떻게 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갔지. 네. 사실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했잖아요. 그 부부도 많거든요. HD 풀은. 거기서 연애하고. 근데 거기서 나가보면 답이 없어. 네. 결혼하신 분들은. 거기 보면 HD 풀 공장에서 일하신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인데 HD 풀 예전에 지금 모르겠지만 지금은 학추로 뽑기 전에 예전에 공개 채용 때는요 거의 무스펙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스펙으로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스펙이 없어. 내가 물어봤어. 스펙이 뭐 입력하니까 없대. 왜냐하면 자기가 2013, 14, 15에 들어왔는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만 해가 들어왔어요. 거의 무스펙으로 뽑았습니다. 한참 많이 뽑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모가이천 했던 사람이 2010년에서 한 13년 그때 들어온 사람들. 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냥 뭐 전문대 졸업 안 하고 그때 고졸로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 차가지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배운 게 공장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눈치 싸움이 싫어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지금은 오퍼를 여자만 뽑잖아요. 옛날에는 오퍼도 남자도 많이 뽑았었거든. 예.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지금 희망퇴직 받는 사람들은 남자 오퍼도 많았어요. 원래 오퍼가 남자 여자 같이 뽑았는데 언제부턴가 남자는 테크, 여자는 오퍼 이렇게 돼버렸어. 예.
원래 같이 뽑았죠. 아니면 남자는 오퍼, 여자는 뭐 인스펙터 이렇게 뽑았다거나. 아무튼 LG는 이게 좀 문제가 많죠. LG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삼성한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삼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LCD 만들어봤자 중국의 어떤 그런 품질이 만만치가 않고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삼성 어느 순간 LCD를 어느 정도 철수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사업 방침을 보더라도 그렇고. 근데 지금 LG가 문제죠. LG가. 네. LG가 지금 또 사람을 또 재작년에 희망퇴직 엄청나게 많이 보냈다가 다시 또 뽑았어.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올해. 학추로. LCK준이 아시겠지만. 근데 또 중국에서 또 치고 들어와가지고 매출 또 작살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게 들어간 사람들도 사실 회사에 대해서 막 그렇게가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 재작년에 피바람 불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뭐 LCD 생산해가지고 중국과 경쟁했는데도 밀려가지고 또 수지 타산 안 나오면 또 물갈이 하지 않을까라는 또 공보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단 중국 LCD 기술력이 거의 따라왔고요. 따라왔고, 네. 솔직히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HK님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에서 중국이 월등하게 쌉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TV에서 차이가 대놓고 많이 벌어져요. 특히 TV가 크면 클수록. 네. TV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80인치 넘어갈수록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LG가. LG는 비싸지만 오래 쓴다는 생각으로 사잖아요. 백색 가전이 그거잖아요. 고장 잘 안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싸더라도 어차피 LG 거는 고장 뭐 잘 안 나고 AS 좋잖아. 국산 제품이다 하고 사줬단 말이야. 근데 중국도 이제 품질이 좋게 들어오니까 거기도 가격도 엄청 싸요. 예. 이게 한 80이 한 90인치 넘어가 버리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한 단순한 50, 60만 하더라도 LG가 한 60인치 100만원 하죠. 근데 중국이 70만원대야. 70만원. 예. 60만원대도 있고. 옵션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가격이 1, 2만원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이제 어떤 그런 샤오미나 이제 하이웨이 같은 그런 가전제품, 중국 가전제품 쓰면서 보통 원래 중국 제품이나 선입견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이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중국이지. 지들이 얼마나 잘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써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잘 만들었대요. 이게 중국에서 만들었다 얘기 안 하면 몰라. 요즘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에는 로고 안 박잖아요. 네. 거의 민자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이게 뭐 샤오미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네.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 많이 하는 거야. 옛날 같은 무조건 뭐 TV는 무조건 LG지. 무조건 닥치고 LG지. 닥치고 무조건 LG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게 그래도 저게 싼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가지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 제품이 못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잘 만들죠. 잘 만드는데 AS 문제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좀 주머니가 가볍잖아요. 주머니가 가벼워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거야. 만약에 한 4, 5만원 정도 차이 나면 당연히 LG로 가죠. 근데 이게 2, 30만원 차이 나니까 2, 30% 차이 나니까 무시 못하잖아요, 여러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집니다. 이 저가 공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프라모델 시장도 일본이 지금 침체인 거 알고 있어요? 프라모델. 그러니까 왜 그런 이제 초합금 계열 말고요. 그런 어떤 이제 비행기나 전투기 만드는 거 있죠. 탱크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중국이 저가로 해버리니까 지금 밀리고 있어. 왜 그 일본의 망고 회사들 있죠. 뭐 그
반다이 있고, 그리고 비행기 쪽으로 유명한 데 하세가와라는 게 있습니다. 전투기나 어떤 그 프로필러 비행기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그리고 타미야가 있는데, 하세가와가 원래 굉장히 종기하게 만드는데 비싸기로 유명해요. 근데 중국이 저가로 나오다 보니까, 저가로 종기하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장난감이나 왕구 살 때도 중국 좀 많이 사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원래 옛날 같으면 왕구도 무조건 일본이었어. 프라모델 같은 것도. 근데 중국도 산다니까? 몇 배나 싸니까.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 네. 예를 들어서 일본 거 뭐 타미야나 뭐 하세가와 사면 5, 6만 원 드는 거? 중국이 많으면 사는 거예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로 해가지고 타오바오 통해서. 물론 이제 관세라는 게 있죠. 네, 관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개 패키지로 사면 싸잖아요. 한 번 살 때 여러 개 사놔가지고. 네. 그래 중국도 나름 이런 피해를 보고 있어. 아니, 중국이는데 일본도 나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가전제품에서 좀 중국이 저가 공세를 치고 나오다 보니까 좀 옛날처럼 품질로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힘들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그거죠. 중국에 한국 출신 스파이들이 많이 갔다는 거죠. 네. 많이 가서 품질이 한국이랑 비슷해졌습니다. 이게 큽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국이 원래 가전을 바탕으로 는 기술도 아니고 원래 기술이란 게 짬뽕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근본이 없는 회사인데 갑자기 기술이 좋아졌다? 품질이 좋아졌다? 잘 만들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나라야말로 짝퉁의 나라, 저급한 나라, 질이 떨어진 나라로 유명한데 갑자기 그 몇 년 사이에 기술이 좋아지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물건을 만들고 가격은 싸지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뭔가 실력이 좋다? 원래 중국은 어떤 그런 기본적인 과학이나 어떤 기술적인 실력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은 싼마이 국가잖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중국이 지금 뭔가 품질이 좋아졌다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기술력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기술력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런 만드는 사람들 돈을 사들였기 때문에 중국도 보면 지금 막 노트북 같은 거 잘 만드는 게 자기들이 노트북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노트북이 유명한 회사들을 자기들이 사들였잖아요. 사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자기들 걸로 만들었잖아요. 볼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국 돈 앞에는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지금 LCD 시장이 이렇게 급변했다는 거는, 올라왔다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LCD 만드는 사람들이 그쪽에 돈을 몇 배 더 준다고 하니 간 거예요. 이거는 뭐, 가전제품, 전자 쪽 일하시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전에 조선업계도 우리가 시청을 했을 때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조선 쪽에서 일하는 어떤 그런 설계 쪽에 유명하신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돈을 몇 배 더 주고 데리고 가가지고 만들어서 단가를 싸게 하니까 조선이 침체가 온 거예요. 예. 이게 뭐 한 1력 더 준다는 게 아니라 한 10배 더 준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이 넘어간 게 아니라 몇 명이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예. 연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을 그냥 아예 국적을 박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 완전히 박탈. 국적을 박탈시키고 가족들도 그냥 중국으로 넘겨준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중화민국으로. 그냥. 약간 좀 일벌백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좀 이런 거 보면 산업스파이 보면 그냥 벌금만 내고 치우잖아.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그냥 국적을 다 말소시켜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건널 수 없게도 한 번 건너가면. 많이 생각해요. 역으로 중국이 한국이 우리나라 스파이로 갔으면 과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넘어갔을까? 근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국 쪽은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돈 앞에 장사 없다? 돈 앞에. 예.
갑자기 1억도 겨우 받는 사람이 10억 주겠다 하면 생각해보세요. 10억 내가 나중에 뭐 얼마나 회사에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보통 평사원이 10억 받으려면 부사장 이상 가야 되잖아요. SK준이. 네. 근데 그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안면 몰수하고 한 5년 동안만 저기 그냥 기술 갖다 바치면 가족들하고 나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돈 벌 수 있다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저렇게 하면서 이제 막 평생 이제 죽을 죄를 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가 보면 산업 스파이가 생각보다 많아요. 산업 스파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뭔가 일벌백계 하는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처벌 조항 같은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걸 하는 거야. 처벌이 가격이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저런 거 하면 이제 업무상 배임죄거든. 산업 스파이가 업무상 배임죄인데 배임죄를 하더라도 깜빵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냥 벌금 얼마 내고 치우지 이런 생각으로 가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하잖아 재산죄가. 그거 알고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설령 이거를 산업 스파이에서 내가 다녔던 회사에서 걸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까짓 뭐 깜빵 갔다 오지 벌 것 좀 만창 벌고 그런 마인드로 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튼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산업 스파이 하신 분들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대한민국 환경에서 일하기 힘들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벌만큼 왕창 벌어가지고 뭐 거기 산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 땅에서 뭐 신분 뭐 바꿔가면 살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LCD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은 좀 내가 봤을 땐 접을 것 같아요. 삼성은. 어차피 지금 LCD도 재미 보기 힘드니까. 노트북도 이제 끝났고 맞잖아요. 어차피 뭐 쿼드 HD도 가니까 어차피 TV 뭐 삼성 TV도 국내에서 막 그렇게 많이 사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TV 산업 포기하기보단 TV 산업이 굉장히 약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옛날처럼 막 많이 만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기대를 크게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근데 LG는 어떻게 갈지 좀 궁금합니다. LG는 이게 진짜 먹거리인데 본진 아닙니까? 본진인데 과연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함부로 이걸 망한다 안 망한다. 사연 만족스러워서 추가되네요. 함부로 판단하기 힘들어요. 제가 무슨 뭐 기업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산업 스파이 분들은 좀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